그 간사간 협의 방식에 대해서 좀 더 개선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아마도 뭐 저희 보좌진을 탓할 수도 없는 일이고 뭐 제 부득이라고 한다면 제 부득이 조치인데, 다만 이제 우리가 서로 협의를 할 때 예상치 못했던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기고, 뭐 사실은 아마 우리 김영 간사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다른 소회가 또 있을 텐데, 앞으로는 간사간 협의 결과를 간단하게 문자로라도 또 문서로 해서 서로가 여기에 대해서 소통에 차질이 없도록,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우리는 이쪽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저쪽은 저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귀로 흘러들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건 뭐 다 모두 자기 책임이라고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이처럼 이제 중요한 사안에서는 그럴 수가 있고, 참고인 부를 수 있죠. 다 부를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아침에 이 부랴부랴 몇 사람 접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간적으로 이게 뭐 며칠 사이에 여유를 두고서 올 사람들 섭외하고 하는 거하고, 지금 한두 시간 앞두고 너 나올 수 있느냐고 지금 독촉하듯이 물어보는 거하고는 뭐 사정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국회가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어떤 양쪽에서 균형 잡힌 그 이야기들 또 평가들 분석들이 서로 나오려고 한다면은, 그래서 참고인을 부른다고 한다면은 저희 당도 여기 좀 충분한 사전 시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 협의 과정이 여러 가지 뭐 지금 연락을 했다 그러고 우리 쪽은 그 충분히 다른 안 때문에 집중하지 못한 측면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약간 문서로라도 좀 정리해서 서로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서로가 이런 문제로 차이가 없도록 하겠고, 지금 우리가 계속 김장겸 의원이나 제가 문제 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를 다루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몇 사람 1노조, 3노조랑 접촉을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 1노조 위원장은 병원에 있고 3노조는 다른 지역 일정이 있어서 1분 더 드리세요. 이 상고인에 대한 이제 질의 토론인 뭐 저희 당에서 지금 민주당이 부른 참고인의 의견과 달리 다른 면을 볼 수 있는 참고인을 부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것을 저희들이 미리 말씀드린 거고, 그 참고인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좀 우리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아까 또 뭐 질문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에 대한 사전 협의가 있었다고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서로 집중하지 못했던 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차후 개선하기로 하겠습니다. 한데 상황은 아무튼 지금 우리가 꼭 필요한 참고인을 부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안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안타까워서 표결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하죠. 일단 표결할게요. 예. 통상 저희가 실무적으로 먼저 의견을 공유하고요. 이견이 있거나 논의가 필요했을 때 간사가 만나서 하거나 아니면은 뭐 문자로 하거나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최영도 간사님 오늘 저 9시에 만나셨잖아요. 만났을 때 이 참고인이나 증인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셨잖아요. 반대한다거나 찬성한다거나.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이 왜 나오냐라는 그 말씀만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에 만나서도 얘기할 수 있지만 우연히 만나서도 중요한 의제가 있으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때 얘기하신 게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왜 나오냐 그 얘기 저한테 물으셨잖아요. 예, 그래서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 얘기 뭐냐면 차수 변경을 한다는 얘기는 증인 참고인이 있고 그래서 논의할 내용이 많다라는 걸 함의하는 거죠. 그리고 보좌관이 얘기를 했으면은 최영도 간사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민주당에게. 오늘 만났을 때 특별한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동의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장겸 의원이 1분 더 드리세요. 민주당에 대해서 심한 표현을 쓰셨는데 막말이라고 표현까지 하고 싶지는 않으나 저에 대해서 얘기한 것을 나중에 복귀하셔서요. 그 간사에 대해서 험하게 하는 부분은 최영도 간사님이나 저나 다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절제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십시오. 이런 참고인 증인을 포함한 그 외에도 의견 조율하는 것은 다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존중해 주면서 원만하게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이건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제가 김장겸 의원님 말씀을 속기로 뽑아 오시고요. 예, 그 워딩을 정확히 보고 그리고 확인한 다음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자리에는 정동영 장관께서 나와 계십니다. 근데 정동영 장관님 이의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제가 어제 밤을 꼬박 새워서 지금 참고인과 관련하여 표결을 할 것까지 없겠죠? 예, 이의 없으시죠? 예, 그래서 정동영 장관님이 출석한 이 순간에 일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정동영 장관님, 여전히 과방위원이세요. 오신 김에 한 말씀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네. 이거죠. 네, 출석 요구에 관한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부터 참고인이 출석할 거기 때문에 오후 6시, 오후 10시에 나오셔도 됩니다. 계속 접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1항 2024 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142항 2024 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결산 심사 진행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KBS와 EBS 결산 개요 보고를 받은 후 수석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KBS와 EBS 결산 개요 보고를 나와서 하셔야 되겠죠. 우선 박장범 사장님 나오셔서 KBS 결산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야. 네, 존경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KBS 사장 박장보입니다. 먼저 KBS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지난해 KBS 경영 실적과 방송 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KBS의 총 수입은 1조 3,317억 원, 총 비용은 1조 4,052억 원으로 당기 순손실 73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2023년보다 적자가 33% 증가했습니다. 2024년 7월부터 시행된 수신료 분리고지의 영향으로 수신료 수입이 전기 대비 335억 원 감소했습니다. 또 위탁 징수비 등 수신료 관련 징수 비용은 179억 원이 증가해서 분리 징수로 인해 손실에 끼친 영향은 514억 원에 달했습니다. 광고 수입은 경기 부진과 지상파 광고 시장 위축 등으로 전기 대비 290억 원이 줄었고 콘텐츠 판매 수입은 제작비 축소에 따른 권리 유출로 전기 대비 308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미디어 시장의 변화와 경쟁력 하락에 수신료 분리 징수까지 겹치면서 KBS는 장사 이래 유례없는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KBS는 공영방송 본연의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재난 주관방송사로서 지진과 집중호우 등 자연 재난에 대응해서 특보를 신속하게 전달했습니다. 재난 감시 CCTV를 확대하고 재난 발생 화면을 판별해내는 AI 기술을 도입했고 재난 안전 지도에 3차원 건물 정보를 추가하는 등 재난 방송 기반도 확충했습니다. 또 부족한 예산과 제작 여건 속에서도 공영방송만이 할 수 있는 고품격 공익 콘텐츠를 제작해서 수신료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국가 주요 현안과 사회적 의제를 반영하는 공론장 역할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국내 언론사로는 처음으로 2024년 저출생 위기 대응단을 출범시켰고 저출생 극복 관련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방송했습니다. KBS는 또 전례 없는 재정 위기를 극복하고자 지난 한 해 뼈를 깎는 내부 혁신을 단행했습니다. 부장급 이상 임직원의 임금 반납, 상사 일의 첫 무급 휴직, 연차 전면 소신, 특별 명예퇴직과 희망퇴직 실시 등 자구 노력을 실시했습니다.
2024년에는 파리올림픽과 22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등 대형 이벤트 행사 등이 있었는데 제작비 증가 요인이 있었지만 불필요한 사업은 축소하고 자원을 핵심 사업에 재배치해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존경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어려운 대내외 상황 속에서 저는 지난해 12월 10일 KBS 사장으로 취임해서 위기 극복과 혁신을 추진했습니다. 지난 4월 수신료 통합징수를 담은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수신료 통합징수가 어렵게 복원되긴 했지만 KBS의 구조적인 적자를 보존하는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KBS는 심각한 재정 위기에 대비해서 전사적인 긴축 경영을 여전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혁신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전환을 통해 비용 절감은 물론이고 제작 경쟁력 강화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AI 기술을 적용한 양질의 컨텐츠 제작과 서비스를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정부의 AI 정책 사업에도 적극 호응하면서 방송의 AI 전환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KBS는 국민의 방송입니다. 수신료가 올바로 쓰이고 그 가치가 분명히 느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품격 있는 방송으로 국민의 신뢰를 지켜내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깊이 새기고 국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공영방송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에 대한 구체적인 개요는 경영본부장이 대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위원님들 지금 경영본부장으로부터 구체적인 결산 보고 받으시겠습니까? 문건으로 대체하시겠습니까? 네, 문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EBS 사장님 나오셔서 결산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